네, 계속해서 4인 4색 투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채권인데요. 마경환 GB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여튼 뭐 이달 들어서 보면은 뭐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 아주 스무스하게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연준의 6월 FOMC도 이제 금리 인상 거의 종결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1년 만에 최고치인데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최근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예.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긍정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조금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최근에 시장이 아주 소수의 대형 IT 종목 위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약간 착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빅세븐이 전체 시장을 압도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거의 한 493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S&P 500 중에서 그렇죠. 아주 소수의 종목이 시장을 끌고 있다는 빅세븐이라고 거. 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주가는 뭐 상당히 어쨌든 간에 급등을 했고, 반면에 또 채권 금리는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네. 이 하반기 매크로 경제 상황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채권은 주식과 달리 좀 호흡이 좀 중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경제의 펀더멘탈이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는 게 좀 더 보시기에 좀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경기 선행 지표인데요. 경기 선행 지표가 최근에 우리가 지금 일반 주식시장과 달리 지금 나오네요. 보시는 예. 바처럼 미국의 LEI라고 리딩 이코노미 인디케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통 이거 경기 선행 지표 같은 경우는 보통 동행 지표 같은 게 현재 시장 상황이고, 선행 지표는 향후에 좀 어떻게 갈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소비자 관련된 데이터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8% 수준이에요. 예. 과거에 지난 한 30년간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약간 이렇게 색깔을 칠해놓은 게 경기 침체 구간인데, 경기 침체 구간 모두 다 그 직전에 경기 선행 지표가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근데 그러네요. 네. 지금 같은 마이너스 한 8% 정도 수준일 때, 과거에 지난 30년을 봤을 때는 거의 100%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는 이 레벨이 우리가 그 계속 지금 더 하락하고 있다는 게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음 슬라이드 준비한 건 뭐냐면, 이 경기 선행 지표를 과거의 경기 침체 국면의 어떤 그래프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과거 이 정도 수준이 왔을 때 과거에는 100%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뭐 요거는 이제 아까 동행 지표와 네, 동행 선행 지표. 지표를 했는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로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의미는 그만큼 동행 대비 선행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1980년 이후에 이 정도로 동행 대비 선행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는 경침체를 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행 지표는 좀 생략하고 제가 PMI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PMI 지표는 네, 이게 지금 장단기 금리 지표인데요. 장단기 금리도 지금 보면 과거의 경기 침체 대비해서 장단기 금리가 이 정도로 지금 거의 한 100bp 가까이 하락을 마이너스 100bp 정도를 하락하고 있는데, 이 정도일 때 과거에 다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장단기 금리 지표로 보더라도 과거 경기 침체 대비해서 거의 임박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PMI 지표입니다. PMI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 지표가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표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조금 시청자분이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여기 검정색 라인이 현재 지표입니다. 아, 검정색으로. 예, 그래서 현재 이미 45 언더로 내려가고 있죠. 45 언더로 내려갔을 때 과거에 50을 기준치로 해서 그렇죠, 경기 그렇죠. 나쁘게 보는 시각이 더 많다는 예,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왔을 땐 과거에는 경기 침체에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어떤 추세입니다. 추세는 계속 좀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PMI 지표가 더 나빠질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다음 슬라이드 준비될 것 같은데, 신규 주문 지표들입니다. 신규 주문이요?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 추가로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PMI 지표가 조만간에 반전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현재 우리 주식시장
흘러가는 모습과는 별개로 미국의 매크로는 점진적으로 약간 더 네거티브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자, 이 CPI가 나왔습니다. 4%, 뭐 이제 3%대도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뭐 연준 통화정책 결정 바로 직전에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이달 FOMC보다는 다음 달 FOMC에 좀 그렇죠.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죠. 예상이 맞습니다. 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오늘 새벽인가요? 발표된 그 명목 지표가 한 4%까지 이제 예. 내려갔는데 뭐 사실은 이거는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다 예측하고 예상했던 있었던 거죠. 부분이죠. 단지 이제 여기서 요 이제 항목에서 좀 봐야 될 게 명목 물가는 꽤 많이 내려왔는데 세부 항목으로는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사실 전월 대비해서 크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 뭐 그러면 결론은 아마 좀 예상을 해보자고 하면 이번 FOMC 미팅에는 아마 동결을 하지만 향후에 약간 여지를 남기는 형태로 갈 텐데 저희 예상으로는 아마도 7월 달에 한 25bp 즉 FRB 금리가 5.5 정도까지 25표 올려서 5.5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마도 마지막 금리일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안 올려도 다음 달에는 올릴 수 있다 그런 예, 말씀이네요. 어쨌든 간에 6월 FOMC 결과에 따라서 뭐 하여튼 경제 주체들이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지금 뭐 이번에 FOMC 미팅 이번에 동결 부분이 예상되고 있고 다음 달에 여기서 터미널이 아니라 한 박자를 더 한 스텝을 더 갈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큰 매크로 측면에서는 당장의 어떤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미치는 것보다는 그 뭐라 하나요? 이게 스며든다고 하나요? 네, 스며드는 스며든다. 효과를 좀 더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 얘기하는 것처럼 패드 피봇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5.25에서 5.5 정도로 이렇게 제가 항상 드린 표현이지만 경제 브레이크를 한 단계 더 올려서 일정 부분 홀드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크레딧 시장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금리가 높게 형성되면 결국은 미국 금융기관의 대출 어떤 기준이 좀 높게 목을 주는 기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게 미국이 연준에서 SLOOS라고 시니어 론 오피스 어베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지금 화면 좀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나옵니다. 보시면은 네, 이 데이터 같은 게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왼편은 스케일을 보셔야 되는데 현재 46.7입니다. 즉 이 데이터가 플러스 값이 크면 클수록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를 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저 숫자가 높을수록 대출을 깐깐하게 본다. 예, 이런 맞습니다. 거죠? 대출 기준이 강화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왜 대출 기준을 강화를 하냐면은 그만큼 은행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기준을 강화를 한다는 그렇죠. 건데, 현재 이 추세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지표를 볼 수 있냐면, 이게 미국의 GDP랑 굉장히 GDP의 어떤 향후 전망을 잘 설명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GDP는 오른쪽 스케일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래로 갈수록 GDP가 좋아지는 거고 위로 갈수록 GDP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푸른색 선. 그렇죠. 예. 즉 미국의 대출 기준 스탠다드를 목을 죄면 잴수록 GDP는 부정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현재 GDP가 한 1.6% 정도 플러스 값인데 현재 그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로만 본다고 하면 과거의 패턴을 본다고 하면 한 2분기 후에는 거의 0 근처까지도 갈 여지가 있다. 즉 그만큼 실물 경제가 이렇게 어떤 크레딧 시장을 조임으로써 시차 효과가 발생해서 금년 한 4분기 정도는 현재보다는 더 뒷걸음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어떤 거냐면 결국 이 똑같이 이제 대출을 조이게 되면은 상업과 산업의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죠. 아무래도 경제가 좋으려고 하면 대출이 쫙 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앞 슬라이드는 반대로 갔는데요. 46이라는 게 아래로 갈수록 대출의 스탠다드가 강화가 되는 건데 앞으로. 근데 현재는 아직은 플러스 한 10% 정도의 대출 증가율인데 아마도 이게 과거에 보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이너스로 갈 것 같고 과거에 경기 침체 국면을 본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 전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제 어떤 크레딧 시장에서는 이게 절대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분명히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런 이제 대출 그러니까 정책 금리가 이렇게 위에 높게 오래 유지가 되면 결국은 크레딧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예.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우리가 제일 보고 싶은 미국 경제를 보고 싶어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소비 부분이고 소비 부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고용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현재 미국 고용 실업률 되게 좋죠. 좋은데 우리가 꼭 시청자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고용은 후행 지표입니다. 고용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불구하고 고용의 어떤 추세 전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 전환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실제로 실업률은 고점 언제냐면 경기 침체 끝자락에 고점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임박했을 때 우리가 판단할 여부는 뭐냐면 실업률이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닥에서 고개를 들 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는 어떤 거냐면은 최근에 실업률이 3.4에서 3.7까지 턴어라운드를 했죠. 예.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방향이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이게 12개월 이동평균선입니다. 예. 이동평균선의 점이 뭐냐면 3.66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상방을 뚫어 올라간다는 건 이 추세가 돌아서고 있겠구나라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그렇죠. 신호네요. 그런데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직관적으로 해석할 건 어떤 걸 이게 경기 침체 방향으로 노동시장이 안 좋아진지를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은 저점 대비 플러스 0.5 이상 가면 실업률이 거의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3.4를 찍었기 때문에 3.9 정도 찍히면은 그게 거의 침체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좀 시차를 두고 들어가겠죠. 아마도 그 시점이 3분기 내지 4분기 초 정도면 네. 그 레벨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결국은 금리를 조인 것들의 효과가 결국은 제가 좀 스킵을 했지만 중소기업들의 센티멘트에 영향을 미치고 중소기업 센티멘트를 미친다는 건 다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아무튼 이렇게 좀 연결고리로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매크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제 금리를 높게 잡는 것 자체가 시간을 주면서 경제 전반적인 어떤 크레딧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고금리가 크레딧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크레딧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소비가 또 결과적으로 고용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는 뭐 미국의 긴축 사이클이 종결된다 그러면 인플레는 실험은 한시름 덜었다 할 수 있지만은 단기 인플레 전망은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는데 반면에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갔어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제가 이제 그 중장기 인플레이션을 바라볼 때 사실은 이제 매번 이제 그러니까 어떤 서베이를 할 때 그때의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해서 그 나오는 약간 상황이 바이어스가 있죠. 그렇죠. 그런 예. 게 있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중장기 그림으로서 전체 물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가늠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현재 우리가 물가를 얘기할 때 가장 직관적인 얘기는 돈이 많이 풀리면은 물가는 올라갈 것이고 시차를 두고 예. 돈이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시차를 두고 물가가 내려오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물가가 지난 100년 만에 처음으로 M2 총 통화량이 지금 마이너스 4%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거는 기저효과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2, 3년 전에 그것 때문에 돈을 급격하게 늘어는 것의 반작용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로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렇게 총 통화량이 이렇게 예, 그림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거는 결국은 미국의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CPI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총통화량이 많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6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4.6이 돼서 이제 미국 CPI가 이제 지금 사건이 떨어졌는데 결국은 시차를 두고 이 물가 그러니까 총통화량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너무 물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좀 거칠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걱정하는 게 뭐냐면 명목 물가는 빠지는데 핵심 물가가 그렇죠. 지금 근원 안 물가가 안 안 빠지니까. 찌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 핵심 물가를 보실 때 주택 부분을 제외한 게 이제 슈퍼코어 예. 인플레이션인데 보시면은 제가 좀 자료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이 부분도 물론 이번 달은 크게 안 내려갔지만 전체 그림에서는 한 6.5에서 지금 5% 초반대가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잡히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CPI 방향성을 예측할 때 CPI 선행 지표가 뭐냐면 PPI.
생산자 물가잖아요. 네. 생산자 물가인데 생산자 물가 지금 화면에 좀 있지만 좀 드라마틱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내려간다는 건 시차를 두고 CPI가 앞으로 하방으로 잡힐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CPI 부분을 예측할 때 우리가 미국 물가일 때 지금 노동 부분에 임금이 안 내려가는 가장 일반적인 전망인데 이 임금을 좀 전망을 해보자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거 그 임금 상승률을 예를 들는 게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자발적 그 퇴사자 비율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임금 상승률의 선행 지표가 자발 퇴사자 비율인데 최근 자발 퇴사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지금 현재 스티키한 부분인 물가, 그러니까 임금 부분도 잡힐 거라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래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플레 걱정은 좀 내려놔도 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자, 끝으로 간단하게 지금 이 상태에서 채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게 그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채권이 앞으로 매력적인 투자일까라는 여부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냐를 봐야 네. 되고 그럼 중장기적으로 금리를 내려가야 될 것이냐는 거는 두 가지 컴포넌트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매크로 경제가 더 둔화가 될 거냐? 예, 둔화되는 네. 방향이고 두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힐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차를 두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때문에 결국은 매크로 경제 전반적으로 둔화가 되고 물가가 네. 잡히면은 채권 여전히 매력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J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